이 156쪽에 143번이요. 네, 156쪽에 143번 봐보면 이항분포 10,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 그죠? 표준 편차는 분산 구하고 루트 씌우면 되니까 이항분포 10,p를 따른다? 그럼 분산이 10p의 1마p 이렇게 되겠죠? 표준 편차는 거기다 루트 씌운 거예요, 그지? 그럼 얘가 최대가 되고 싶대요, 그죠? 얘가 최대가 되려면 루트 안에 있는 얘가 최대면 되겠죠? 그럼 얘는 2차함수 아니에요? 그쵸? 0하고 1을 지나는 이런 2차함수죠, 그죠? 그럼 최대값은 2분의 1에서 가질 테니까 p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아니네, 2분의 1 집어넣을 필요도 없고 최대가 될 때니까 그때가 뭐야? p가 2분의 1일 때죠, 그죠? p가 2분의 1일 때 평균을 구하래요. 평균은 np 10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5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 최대인 표준 편차값, 분산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평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45번 봐볼게요. 한 개 동전을 3번 던져 앞면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하자. 이것도 읽으면서 본인이 눈치채야 돼요. 동전을 던져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로 고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여러 번 시행했을 때 그때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삼자. 이거는 이항분포. 따라서 확률 변수 x라는 친구는 이항분포 3,2분의 1을 따른다.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요. 이때 x-a의 제곱의 평균을 fa라고 할 때 fa의 최소값을 구하죠. 그러면 x 빼기 a의 제곱의 평균을 fa라 한대요. 자, 그럼 fa는 x 빼기 a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되겠죠. 요거 좀 전개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전개해주면 2x제곱 빼기 2a의 2x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잘 구분해야 되는 게 fa이기 때문에 a가 변수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a가 변수예요. 잘 생각해보면 2x는 값이 정해져 있어. 2분의 3으로, 그지? 2x제곱도 내가 구하기만 하면 어떤 상수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fa라는 친구는 a에 관한 2차식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얘가 최소가 되는 순간 그럼 뭐야? 2차함수의 최소를 구하면 되겠죠. 얘를 정리해주면 되겠죠. a-2x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몇이 되지? 더하기 2x제곱 요렇게 정리되는 것까지 알겠어요? 2차함수 최대 최소 하려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잖아, 그지? 그럼 이 2차함수가 최소가 되는 지점은 a랑 2x가 같을 때고 그때의 최소값은 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얘는 뭐예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니까 분산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결국 x의 분산을 구해라.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4분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것도 내신 직전에 가면 좀 암기를 해두면 좋아요. 요 친구의 평균은 평균의 최소값은 분산이랑 같다라는 것도 뭐 나중에 외우게 되면 외워도 좋고요. 지금은 뭐 당장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유도 과정을 잘 이끌어내면 돼요. x 빼기 a 제곱의 평균은 평균의 최소값은 분산해서 나온다. 이거 자주 나오는 상황이니까 암기해 둘 사람은 암기해둬도 좋고요. 자, 147번 가볼게요. 147번. 두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각각의 눈의 수를 m, n. 이때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25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사건을 E라 한대요. 그죠? 두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지는 12회의 독립시행에서 E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할 때 이것도 이해될까요? 사건 E가 일어날 확률은 몇으로 결정이 돼 있겠죠? 그 결정돼 있는 사건 발생 확률이 결정돼 있는 걸 여러 번 했을 때 그때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삼는다. x는 또 이항분포구나 이렇게 읽어내야 돼요. 지금 이항분포 단원이라서 이항분포를 푸는 게 아니라 왜 이항분포인지 꺼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x라는 친구는 이항분포 12, 고정된 확률을 찾으면 분산값도 찾아낼 수 있겠죠. 고정된 확률 즉 그럼 사건 E가 일어나게 될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2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자, 이런 건 이론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직접 본인이 다
하나하나 세봐야 돼요. 그죠? 하나하나 세보면 이렇게 표를 그려서 세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어요. 자, m이 1이다 라고 치면 n은 1부터 4까지 다 되죠? m이 2다 라고 치면 1부터 3까지 되죠. 그죠? 4까지 되네. 그지? 4까지 되고 m이 3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1부터 얘도 4까지 되고 4면 이제 좀 줄어드네.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죠. m이 5면 안 되고 6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총 몇 가지요?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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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다 더하면 15가지죠. 그럼 사건 2가 일어나게 될 확률은 36분의 15로 고정되어 있는 거지. 36분의 15로 고정되어 있다. 그럼 분산 구해라. 분산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N, P, Q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제 이거 나머지 계산.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직접 다 써야 돼요. 모든 문제가 이론으로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식으로 뭐 약간 실력업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면 무조건 본인이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넘어가서 아까 218번인가? 네, 218번 친구. 자, 169쪽 218번 이 친구 봐볼게요. 정규분포 32,5의 제곱. 정규분포는 여기다 평균과 분산이 써있는 거죠. 그죠? 이걸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이렇대요. 그죠? 이럴 때 얘를 구해라. 그죠? 자,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변수의 표준화를 이용하자고 했죠. 자, 28이 있으면 28이란 변수에서 평균인 32를 빼고 표준 편차인 5로 나누고, 그죠? 36에서 평균인 32를 빼고 표준 편차인 5로 나누고 이 확률이 0.576이라는 얘기죠. 그죠? 얘를 정리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0.8에서 Z가 0.8 맞죠? 그죠? 이게 몇을 썼어? 0.576이 0.576이죠. 그죠? 자, Z가 뭐였냐면 Z는요. 어떤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 요 친구라고 했죠. 그죠? 얘는 항상 평균이 0, 분산이 1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Z 같은 경우는 평균 0이에요. 근데 정규분포인데 평균 0이야? 0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죠? 이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0부터 0.8까지가 0.576의 절반이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면 평균 0이고 정규분포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근데 그 중에 마이너스 0.8부터 0.8까지 요만큼의 넓이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요쪽이나 대칭이니까 넓이가 같죠. 그러니까 한쪽 0부터 0.8까지는 0.576의 절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2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28은 아까 우리가 표준화를 한번 시켰어요. 그죠? 이렇게. 표준화 시키면 마이너스 0.8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 친구는 이렇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0.8부터 그 이상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자, 요만큼은 0.5죠. 그 다음에 요만큼은 아까 구했죠. 0.576의 절반이다. 그죠? 그럼 이 둘을 더하면 답이 나오겠다.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결국에 표준화 시켜서 평균 0 갖다 놓고 대칭성 계속 쓴다. 여기 이제 거의 다 대부분 내용. 자, 몇 쪽이냐면 68쪽에 421번 이항분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자, 이항분포 m, p를 따르는 확률변수 x. 자,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고정되어 있는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그때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x로 삼는 분포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x의 분산은 9분의 8이다. 분산은요 그냥 np 1마 p 얘가 9분의 8이다 이렇게 바로 구해주면 되겠고, 자, x가 n 빼기 1일 때 그죠? 그럼 내가 n번 시행해서 n-1번 나올 확률 nc n-1에
P가 n-1번. 그러면 그 반대 확률이 한 번 나와줘야겠죠? 그죠? 이게 X가 n-1번 나올 확률. 자, X가 n번 나올 확률은요? NCN에 P가 n번. 1마 P가 0번이니까 그냥 안 쓸게요. 그리고 앞에 8 붙이래. 이렇게. 자, 이거 정리해보면요. 여기 P의 n-1승. 여기도 P의 n-1승 지으면 이렇게 되겠죠? P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정리해보면 NC n-1은 NC1이니까 n이죠. n에 1마 P는 8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요거 이제 정리하면 되겠지? 정리할 때도 요 정도 센스를 발휘하면 좋겠죠? n1마 P, 그죠? n1마 P. 얘가 9야, 얘가 8이야, 그지? 그럼 P는 몇이겠어? 9분의 1이다, 그죠? P가 9분의 1이다, 그죠? P가 9분의 1이면 n도 구할 수 있겠죠? 이제 P 9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 n 곱하기 9분의 8이 8이니까 따라서 n 9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 친구는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9,9분의 1을 따른다,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구하라 이거죠? 얘는 요 인수분해 빨리 넘길게요. 요렇게 되기 때문에 이항분포는 뭐야? 이산 확률 변수에서 온 놈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2일 때, 3일 때 확률들을 구해주면 되겠죠.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그죠? 2일 때 확률은 또 마찬가지로 9C2에 9분의 1의 제곱, 9분의 8의 7제곱, 그죠? X가 3일 때는 9C3에 9분의 1의 3제곱, 9분의 8의 6제곱 이렇게 주면 되겠죠. 마무리 계산이 좀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이 계산하는 과정 안 써도 괜찮아요?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항분포가 사실 독립시행의 확률로 삼는 분포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쭉 풀 수 있는 내용이죠. 학교 시험에 요거 이제 자주 나오니까 그냥 맨날 MP, N-1마 P 요거 푸는 거는 다 푸니까 요거 이제 못 풀거든요. 이 디자인 잘 알아두시고. 자, 넘어가서 427번이요. 69쪽에 427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장난감은 10개 중 1개의 비율로 불량품이다. 그죠? 자, 이게 만약에 이게 딱 읽으면서 와야 되는데 잘 안 되면 이렇게 돼. 개개, 명명, 이면 확률이에요. 개개, 명명이 확률이에요. 지금 내 별의 별 방법을 이용해 보는데 무슨 얘기냐면 개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거 확률을 줬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200명 중에 뭐 10명이 합격한다. 그럼 뭐야? 200분의 10. 자, 개개, 명명, 확률 구하면 돼요. 야, 뭐 하여튼 그냥 한 소리고 어쨌든 이게 확률을 준 거라고요. 장난감 10개 중 1개의 비율로 불량품이래. 그죠? 불량품일 확률이 10분의 1로 고정되어 있는 시행인 거예요. 그죠? 자, 이 장난감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상자는 9개 중 1개의 비율로 불량품이래. 이런 장난감은 불량품일 확률이 10분의 1인 거고요. 포장 상자는 9분의 1로 불량품이래요. 개떡같이 만들었네. 자, 장난감 1개를 1개 상자에 넣어 포장한 100개의 상품 중 장난감과 상자가 모두 불량품이 아닌 상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자, 그러면 장난감과 상자가 모두 불량품이 아닐 확률은 고정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는 시행을 여러 번 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개수, 횟수 요거를 확률 변수 삼는 분포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자, 그럼 X라는 친구는 이항분포 100, 고정된 확률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장난감과 상자가 모두 불량품이 아니어야 된대요. 그죠? 그럼 이럴 거면 차라리 전체 중에 모두 불량품인 걸 빼면 되겠죠. 그럼 10분의 1 곱하기 9분의 1 하면 몇이야? 90분의 89 이렇게 되나요? 네. 불량품이 아닌 거니까 그냥 10분의 9 곱하기 9분의 8 하면. 아, 그러네요. 10분은 모두 불량품이 아닌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 10분의 9 곱하기 9분의 8 하면 5분의 4 이렇게 나오나요? 5분의 4? 아, 고정된 확률이 5분의 4인 거예요. 그치? 5분의 4로 고정되어 있는 확률을, 고정되어 있는 시행을 100번 시행했을 때, 그때 나온 횟수. 그죠? 그러니까 VX 분사는 100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로 딱 처리가 된다라는 거, 요거. 읽으면서 고정된 확률 내면서 쭉쭉쭉 맡아야 돼요.
431번 이거 봐볼게요. 옆에 원점 5를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그죠? 3배수가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이요. 그 다음에 그 외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점 P를 이동시킨대요. 자, 주사위를 30번 던진 후 P의 좌표를 확률 변수 X라 할 때 EX를 구하시오. 아, 이거 어렵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3의 배수가 나올 확률도 고정돼 있죠? 주사위 던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3분의 1로 고정돼 있어요. 그럼 그 외는 3분의 2로 고정돼 있어요, 그죠? 자, 이거를 30번 한대요. 사건 발생 확률이 고정돼 있는 시행을 30번 여러 번 했을 때 그때 나오는 좌표를 물어보는 거지. 그럼 그 좌표는 지금 1.5 0에서 출발해서 얼만큼 움직이냐는 거지. 그럼 내가 이렇게 볼게요.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x 똑같으면 뭐 헷갈리니까 y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y라는 친구는 이항분포 30,3분의 1을 따른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y는 뭐냐면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3의 배수는 평균 10번 나오겠다, 그지? 그럼 그렇지 않은 놈은 20번 나오겠다, 그죠? 전체 30번 던지니까. 그럼 결국에는 3의 배수가 10번 나오고 그 외가 20번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랬을 때 P의 좌표를 구하래요. 자, 3의 배수가 10번 나오면 플러스 30 이동할 거고지. 3의 배수가 아닌 게 20번 나오면 마이너스 20 이동하니까 총 10이 되겠다, 이렇게. 그 끝이에요? 네. 횟수만 알면 되잖아. 그래서 따로따로 구해도 돼요? 어떻게 따로따로요? 그러니까 얘를 뭐 Z로 삼아서? 뭘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네. 저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랑 그 외랑 그 경우를 합해가지고 B 30, 어쩌고 하려고 했는데 요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y회라 잡는다면 그 외는 30 빼기 y회다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30 빼기 y가 이렇게 가는 거죠? 조금 복잡해지는데 30 빼기 y라는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 30,3분의 2를 따른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그치. 어쨌든 일로 와야지. 그러면 이 친구의 평균이 20이구나. 그럼 y의 평균 다시 10으로 나온다. 뭘? 20이 여기 오는 거랑 뭐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똑같다라는 거. 거의 문제가 뭐냐면 고정된 확률 찾고 몇 번 시행하는지 찾으면 끝나는 게 이항분포니까 앞에 있는 단원에 비해서 훨씬 풀이가 간단해요. 이렇게.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436번. 자, 구별되지 않는 모양의 열쇠 4개 중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1개 있대요. 자, 4개 열쇠 중 어느 열쇠가 자물쇠에 맞는지 몰라서 하나씩 차례대로 사용하여 자물쇠를 여는 시도를 했을 때 열릴 때까지 시도한 횟수의 기대값, 그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때 열릴 때. 그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죠. 시도한 횟수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 얘를 x로 잡을게요. 그럼 x라는 친구는 한 번에 열릴 수도 있고요. 2번에 열릴 수도 있고요. 3번에 열릴 수도 있고요. 4번에 열릴 수도 있겠죠? 그럼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확률. 자, 첫 번째 한 번 시도했는데 딱 그게 될 확률은 4분의 1이죠. 4분의 1. 자, 그럼 두 번째 시행했을 때 될 확률은요? 4분의 1. 왜요? 이거 그거잖아. 제비 뽑기. 기억나요? 제비 뽑기? 아니,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2번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처음에 뭐야? 처음에 뭐가 나와야 돼? 안 맞아야 돼. 처음에 안 맞는 놈 4분의 3. 안 맞는 놈이 나올 확률 4분의 3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3개 중에 들어간 놈 한 놈밖에 없잖아. 3분의 1 하면 어차피 4분의 1이야. 이거 이해되겠어? 요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제비뽑기랑 같은 논리예요. 기억나요? 제비뽑기 10개 중 3개가 당첨 제비다 라고 했을 때, 그죠? 만약에 A가 뽑고 그 다음에 B가 뽑는 요 순서로 진행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10분의 3. B도 10분의 3. 그 다음에 C가 뽑는다고 해도 C도 10분의 3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냐 나중에냐 차이가 없다는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4분의 1인데 여기 이해가 안 되면 직접 이렇게 확률을 구해도 돼요. 그럼 세 번째도 자, 3번 시도를 해서 열리는 경우는 안 되고 열리는 거지. 그치? 처음에 안 나올 확률 4분의 3. 이제 3개 나왔어요. 3개 중에 2개가 안 되는 놈이죠. 2개. 2개 중에 한 놈이 되는 놈이지, 이제. 이렇게. 그럼 또 뭐가 나와요? 또 4분의 1이 나와요. 마지막 여기도 4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확률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같다라는 걸 보자마자 알아채도 좋고 못 알아채도 그냥 간단한 계산 정도 하면 되니까 어렵진 않죠? 기대값 구해라. 뭐 하면 돼요? 곱해서 하면 된다. 사실상 지금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보자마자 1회 때, 2회 때, 3회 때, 4회 때 확률이 같다라는 거 알면 뭐야? 사건 발생 확률이 4분의 1로 고정되어 있는 시행을 4회 시행했을 때, 그지? 횟수니까, 그지? 그냥 4분의 1 맞나? 그죠? 뭐, 이거 하면 되지, 이제? 요것만 계산해 주세요, 이제. 되겠죠? 넘어가서 437번이요. 1부터 10위까지 자연수 중 서로 다른 자연수 3개를 적어내는 응모권을 판매한대요. 이 가게에서 3개수를 발표하여 이 3개수를 모두 맞히면 만원, 모두 맞히면 만원, 2개 맞히면 22,000원, 11만원이구나. 미안해요. 자, 1개 맞추면 뭐 5,500원 이렇게 준대요. 당첨금을 이렇게 준대. 이때 이 가게가 손해를 안 보려면 응모권 한 장을 최소 얼마에 팔아야 하는가, 그죠? 자, 손해를 안 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거를 팔았을 때 그 당첨금을 지급한 것보다 내가 받은 돈이 더 많아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응모권 한 장을 최소 얼마에 팔아야 되냐? 그 응모권 한 장의 가격을 내가 X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응모권 한 장의 가격을 X. 자, 그러면 1부터 10위까지의 자연수 중 3개를 적어내는데 모두 맞힐 확률은 몇일까요? 모두 맞힐 확률. 12C 3분의 3C 3이죠, 그죠? 1인 거지, 1. 그러면 X를 요걸로 안 잡고, 그럼, 가게 아저씨가 주는 돈을 X로 잡을게요. 가게 아저씨가 주는 돈. 가게 아저씨가 당첨금을 지급하는 그 돈. 요걸 X로 삼을게요. 요게 나을 것 같아서. 참, X라는 친구는 가능한 게요. 안 줄 수도 있고요. 5,500원을 줘야 될 수도 있고, 22,000원, 그 다음에 11만원,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잠깐, 아까 했죠? 11만원은 12C 3분의 1, 이렇게 했었죠? 이런 확률은. 그 다음에 22,000원은요? 두 개의 수를 맞출 확률은 12C 3분의 그치. 3C2, 9C1. 그 다음에 여기 12C 3분의 3C1, 9C2. 그 다음에 0은 12C 3분의 9C3. 이건 이제 구할 필요는 없었죠. 답 내는 데 영향 안 주니까.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PX지. 그럼, 자, 이 가게 아저씨가 내야 될 돈의 평균은 얼마예요? 이걸 다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이걸 다 곱해서 더하면. 그럼 최소한 그것보다는 비싸게 팔아야겠죠. 근데 네. 다 팔아서 음. 그냥 0원 이익이 없는 경우도 그치.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익이 어떠면 되는 거야. 이익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익이 0인 것도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럼 요 값이 곧 뭐가 되겠다? 한 장, 응모권 한 장의 가격이 그렇게 되면 이익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장을 팔았을 때 그 손님이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평균이 기대값이라 했잖아, 그치? 자, 넘어가 볼게요. 계산 하시면 되고. 넘어가서 458번. 이거 뒤에 거 하고, 시간 좀 남으면 할게요. 이거 이제 대부분이 안 해 오신 것 같아서. 요거 이제 뒤에 거 하고 앞으로 올게요. 시간 나오면.
492번이요. 네. 492번에 딴 건 다 괜찮은데 네. 니은만 한번 봐. 니은이요. 네. 자, x1이 m보다 클 때, 요러냐? 이런 얘기죠. 자, 정규분포 m, 시그먼 제곱을 따른다는 얘기는 이 정규분포가 항상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죠. m. 근데 x1이 m보다 크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x1은 여기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요 친구 x가 x1보다 작을 확률은 0.5 빼기 요거냐, 그죠? 자, 보시면 자, 요 친구 x가 x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 다음에 m부터 x 요건 어디예요? 요거는 요만큼이죠. 그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요걸 내가 좀 정리해 보면 요거 더하기 요거가 0.5냐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보면 어때요? 이미 이 친구부터가 뭐야? 0.5를 이미 넘었지. 파란색 부분이니까. 거기에다가 빨간색 요거를 더 더했어. 그럼 0.5보다 넘는 게 확실하죠. 이미 파란색부터가 0.5를 넘어버렸어. 예. 그렇죠. 이미 파란색 0.5가 넘었으니까 뭘 더하면 0.5가 나올 수는 없겠죠. 이렇게. 자, 넘어가서 네. 502번. 요거 좋아. 요거 질문 나왔어야 돼요. 확률변수 x가 평균이 a, 표준편차가 3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 a, 3의 제곱을 따른다. 확률변수 y는요. 평균이 a 플러스 7이고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이때 실수 b에 대해서 자, 요 둘이 같을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그죠? 자, 지금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요거 있잖아. 이 친구 변수의 표준화라고 하죠. 요거를 하면 좋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첫 번째는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죠? 왜냐면 이런 게 적혀 있잖아. 얘를 보고 그냥 읽으면 되니까 확률을 구하기가 쉽다라고 했었고, 또 두 번째 어떤 장점이 있었다고 했냐면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변수끼리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무슨 얘기냐면 x랑 y는 지금 어때요? 평균과 표준편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 원래는 얘네가 비교할 수 있게 되려면 모두 다 평균을 0, 표준편차를 1로 맞춘 상태로 오면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이어서 해보면 이 친구를 이제 z로 바꿀게요. z로 바꾸려면 b에서 평균 a 빼고 표준편차 3으로 나눈 거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b에서 평균인, 좀 왼쪽에 쓸게요. b에서 평균인 a 플러스 7을 빼고 그 다음에 그거를 4로 나눈 친구, 요 둘이 같아야 돼요. 똑같은 z니까요. 잘 생각을 해보면 z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라 그랬죠. 그렇죠? 어떤 값보다 클 확률이랑 어떤 값보다 작을 확률이 같으려면 어때야 될까요? 쟤네가 어때겠어? 쟤네가 꺼졌어요? 아니죠? 쟤네가 어때야겠어? 같아야 돼. 그렇죠. 이해되겠어요? 얘네 둘이 같아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맞죠? 그죠? 얘들이 같아야 돼요. 그럼 정리해보면 내가 양변에 12를 곱할게요. 요 등식에서 얘랑 이렇게 같다라는 등식에서 양변에 12를 곱하면 4의 b 빼기 a는 3의 b마 a 마 7 이렇게 되겠죠. 이거 할 때도 a 빼기 b가 궁금하다 했으니까 b 빼기 a 구하고 부호 바꾸면 되겠죠? 근데 네.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날 뻔했네. 그치? 왜 얘기를 안 해줬어? 자, 미안합니다. 자, 요거 다시. 미안해요. 다시. 자, 요 친구가 확률이 같으려면요. 부호가 정반대여야 되죠. 그러니까 한 친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다. 한 친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작다. 이래야 평균상 맞겠죠. 그럼 이 둘을 합하면 0이 돼야 된다. 그럼 풀어야겠죠? 바보네. 큰일 날 뻔했네. 더한 게 0이다. 그죠?
양변에 12 곱하면 4, b 빼기 a 더하기 3, b 빼기 a 마 7. 이 친구가 0이다. 그죠? 그러면 7에 b 빼기 a 빼기 21이 0이기 때문에 따라서 b 빼기 a가 3.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a 빼기 b는요? 마 3 이렇게 되겠다. 그죠? 큰일 날 뻔했네. 대칭 구조로 있어야겠죠? 자,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